1918년 뉴욕 퀸즈의 작은 마을 파룩 어웨이. 한 유대계 가정에서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파인만. 그의 인생을 결정지은 것은 전문과학자도 아니었던 아버지 멜빌의 독특한 교육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리처드를 데리고 숲을 산책하며 새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대신 새의 행동을 관찰하게 했습니다. 왜 저 새가 저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중요한 건 저 새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 파인만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지식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이면을 이해하는 것임을요. 어머니 루실은 그에게 따뜻한 유머를 물려주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은 유머와 함께할 때 빛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어머니 덕분에 리처드는 세상의 복잡한 원리들을 놀이처럼 즐기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10대 소년이 된 그는 동네의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하며 유명해집니다. 회로도를 보기도 전에 팔짱을 끼고 가만히 생각에 잠겨 정답을 찾아내던 소년. 사람들은 그를 생각으로 라디오를 고치는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훗날 그가 물리학의 난제들을 직관으로 풀어내는 서막이었습니다. 파인만이 자라난 가정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공부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은 언제나 존중받았고 질문은 환영받았습니다. 학교 성적은 우수한 편이었으나 파인만의 진정한 강점은 공식 암기나 요령이 아니라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이었습니다. 성장기의 파인만은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점은 기능지수가 아니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집요함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공식들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유죄해보고 증명하지 않은 지식은 가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이미 독학으로 미적분과 무한급수를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이 쓰는 수학기호 대신 자기만의 기호를 만들어 문제를 풀었습니다. MIT에 입학해서는 수학의 추상성보다 실제 세상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물리학에 매료됩니다. 그는 교수의 권위보다 자신의 물리적 직관을 더 신뢰했습니다. 공식에서 이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상황에서 직관을 갖춰 수식으로 나아갑니다. 졸업할 당시 파인만은 전미 수학 경시 대회에 참가해서 패트넘 펠로우를 획득하고 또한 전자기 해밀토니안의 섭동을 다룬 분자 안내의 힘들이라는 논문이 피지컬 리뷰라는 미국 최고의 물리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이룹니다. 프린스턴 대학원 시절 파인만은 인생의 가장 빛이자 아픔인 아를린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지적 교감과 유머를 나누며 깊이 사랑했지만 아를린은 당시 불치병이었던 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주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인만은 그녀와의 결혼을 강행합니다. 전쟁의 불길이 번지던 시기 그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낮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무기를 설계하고 주말이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유행완 속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1945년 아를린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파인만은 깊은 상실과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주소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파인만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겉으로 보이는 유머와 냉소 이면에 자리한 깊은 인간적 감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1952년 파인만은 메리루 헨리와 재혼하였으나 성격과 생활 방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년 만에 이혼하였습니다. 그는 이 결혼을 두고 스스로 실패한 결혼이었다고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1960년에는 구엔돌리 루이스와 세 번째 결혼을 하였으며 이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그녀는 파인만의 말년까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 구엔돌린과의 사이에서 1962년에 아들 카를 낳았고 이후 1968년 딸 미셸을 입양했습니다. 파인만은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했으며 억지로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원리를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독특한 교육 철학을 가졌습니다. 전쟁 후 그는 칼텍의 교수가 되어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복잡한 수식 대신 화살표와 선으로
입자의 상호작용을 그리는 파인만 도형을 보완해낸 것입니다. 이 단순한 그림 한 장은 양자역 과학의 난제를 단순히 해결했고 1965년 그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말년까지도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1986년 챌린저 폭발 사고 조사위원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관리적 보고서를 읽는 대신 차가운 얼음물에 곤무링을 집어넣는 단순한 실험으로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1988년 암투병 끝에 2번 죽는 건 정말 지루한 일이야 라는 유쾌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발견하는 즐거움이며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행복함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